지난 16일 날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그 수행한 백악관의 외교정책 보좌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선 전에 사드를 정상 배치는 어렵지 않냐. 몇 가지 문제가 있다. 결국 한국의 차기 대통령하고 이 문제를 결정하게 될 거다. 그 다음날 17일 날 우리 국방부가 조만간에 사드 배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차기 정부 출범 전까지 사드 배치는 어렵다고 한미 양국이 다 얘기했습니다. 이게 17일까지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18일인가 19일 날 이상하게 황교안 비행정부가 김관진 실장이 나서고 윤경세가 나서가지고 아니다. 사드는 한미 간의 합의 그대로 간다. 저기 늦춰지거나 이런 거 없다. 하면 굉장히 그 사태를 또 수습하기 바쁘더라고. 그러더니 23일경부터 사드가 본격적으로 배치 작전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26일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 며칠 사이에 누가 보더라도 한미가 보기에는 이게 대선 전에 무리하게 들어올 수 없는 걸 알고도 사실은 이걸 강행한 세력들이 따로 있었던 것이죠. 고로 저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고 야당의 대선 후보를 요격해버리기 위한 정치 무기로 바뀐 거예요. 사드는 국가안보의 전략으로 한 게 아니라 국내 정치의 정략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비정상적인 사드 배치의 본질입니다. 절대 정상적이지 않아요. 결국은 이 문제를 대선 한복판으로 사드를 끌고 들어오겠다는, 또 다음 정부에 절대 결정권을 주지 않겠다는 무언가 박근혜 적폐 정권의 마지막에 그 속성과 본질이 정권 끝나는 날까지 가는 겁니다. 사실 이 정부에서 저렇게 사드 문제를 쉽게 결정한 이유도 부처 간의 토론이 없는 정부입니다. 이걸 사드를 얘기하자 그러면은 각 관련 부처들이 모여 치열하게 토론도 하고 찬반 논쟁이 있고, 과거 정부는 다 그랬어요. 근데 이 정부는 아시다시피 그런 토론이 없는 정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결정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게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이죠. 불통정부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김관진이 대통령으로 됐어요. 그러면서 미국에 가가지고 아니 김관진의 직함이 뭡니까? 대통령 비서실 안보실장이죠. 안보보좌관이죠. 그런데 보좌할 사람이 이제 없잖아요. 보좌하는 사람만 있잖아요. 보좌하는 사람은 없는 거 아니에요. 보좌 받을 사람은 감옥 가 있잖아요. 지금. 결국은 자기가 그 자리까지 대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이런 문제를 국회의원 고사하고 정부 내에서조차도 소통하고 여러 협력을 받아서 이를 도모한 게 아니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이런 정부에서는 그 중요한 결정이 너무 쉽게 나옵니다. 개성공단 폐쇄, 통일부가 반대하는데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결정했죠. 한일 정보보호협정 10월까지 국방부가 안 한다고 했는데 10월 말에 협상 들어갔죠. 또 이런 사드 배치 결정 7월 5일날 작년 7월 5일날 사드는 검토도 안 끝났는데 무슨 결정을 하냐고 배에 큰 소리 뻥뻥 치고 이틀 후에 7월 7일날 결정했죠. 그러니까 정부 부처의 그 기본 계획, 자기들의 일정마저도 청와대가 다 깔아뭉갤 만큼 이 외교안보 영역은 부처 간에 어떤 소통도 어떤 토론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성이 26일날 들어올 때도 유감없이 드러났어요. 처음에는 대선 전에 어렵다고 한 게 돼버렸습니다.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 게 절대 가능해집니다. 그게 항상 박근혜 정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전문가는 항상 예측이 틀렸죠. 안 될걸? 이러는데 되더라고요. 안 들어올걸? 그런데 들어오더라고요. 상식과 합리성으로 예측이 안 되는 정보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는 일만의 양심을 기대한 게 그래도 국민들 무서운 줄은 알겠지. 자기들이 해놓은 말이 있는데 그렇게 국민들을 정권 마지막 날까지 개돼지 취급하겠냐. 사실 저의 헛된 바람이고 희망이었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개돼지가 돼요.
돼지 발정제에 취했나 봐요. 그러니까 개돼지지 뭐 우리가 자기가 개돼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돼지라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취급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런 결정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와서 정치를 새로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결정 끝에 온통 미국과 중국의 그 관심이 지금 이 한반도로 집중되어 있는 이 상황, 이거는 바로 이 대한민국이 분쟁의 열점이 된다는 뜻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몸의 중심은 어디인가? 우리 몸의 가장 나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가 어딘가? 아픈 곳입니다. 우리 몸도 아프면은 온 신경이 그리로 다 집중돼요. 대한민국의 중심은 누가 뭐래도 성주입니다. 왜? 여기가 아프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신경이 다 성주로 집중이 되게 돼 있고, 저도 서울 가면 자꾸 성주가 눈에 밟히고, 성주 내려와 있으면 지금 서울 상황이 눈에 밟히고, 그렇듯이 아픈 곳으로 우리가 이렇게 관심과 또 어떤 그 여러 가지 주목을 집중하게 되는 이유는 아프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치유하고 싶고 다시 회복시키고 싶고, 그래야 우리 국가도 하나의 몸이라고 보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이 상처에다가 계속 지금 소금을 뿌리고 염장을 질러서 더 덧나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이 국가 공동체가 우리가 하나의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될 이런 어떤 모습과 점점 동떨어지면서 연약하고 고립되고 약한 사람들을 점점 더 도려내듯이 이렇게 그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될 바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적폐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저의 희망과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계획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나오르면 세상이 바뀝니다. 이제 사오르면 세상이 바뀝니다.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사드 문제부터 들여다볼 겁니다. 물론 저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기대가 있지만은 그분이 너무 약해요. 분명한 게 없어요, 매사에. 그런 만큼 정의당이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 사드 문제부터 우선 주민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그러면서 기존의 모든 대치 강행의 그 흐름을 중단시키도록 강력히 촉구할 겁니다. 이미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심상정 후보가 그 부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거듭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재난 속에서 맺어지는 하나의 우리 시민 공동체, 우리 평화 공동체는 굉장히 우리한테 소중한 관계망을 형성하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면서 스스로 각성되고 또 강해지는 어떤 특이한 체험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디제스터란 말이 있습니다. 재난이란 뜻입니다. 이 말의 어원을 보면 라틴어의 DIS, 디스하고 에스트레의 합성어입니다. 에스트레는 별이라는 뜻이죠. 디스는 없다는 뜻이고, 별이 없다는 게 고대의 서양인들한테는 재난으로 비춰진 것이죠. 왜? 별은 항상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는 방향타이고, 우리 인생의 어떤 그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이 없어진다는 것은 재난이었죠. 항해도 안 되고 여행도 안 되고 우리의 인식이 감금돼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재난이다. 이런 말의 어원이 있는 것이죠. 저는 성주가 별의 고을 아닙니까? 어쨌든 별이 없어진 세상이 그것이 재난이다. 이렇게 했을 때 레베카 솔릿이라는 미국의 시민활동가가 어느 날 뉴욕의 대정전 사태 때 뛰어들어서 활동을 하는데, 온통 뉴욕이 암흑 속에 갇히자 그때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별자리가 뉴욕 하늘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때 시민들이 너나 없이 공원으로, 광장으로 뛰어나와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돕기 시작하는, 그래서 그
삭막하고 팍팍한 뉴욕 사회가 일주일간의 정전 사태 속에서 혁명적인 시민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어떤 정보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시민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공동체였다 그러면서 무수히 많은 감동적인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이 재난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했다는 건 이제 성주가 말 그대로 별자리를 찾아서 우리가 이 재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새로운 우리의 삶의 희망, 지침, 또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우리가 공감했다는 것, 그것을 자산으로 해서 우리는 강해지고 또 결속되고 그러면서도 혁명적인 우리 스스로 삶을 바꾸는 우리의 인식이 그동안 감금됐던 지평선을 넘어서 확장이 돼가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이 뜻이 차기 정부의 대통령이 이 성주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가를 눈길을 주고 돌아볼 수 있게, 이렇게 어떤 정치 세력인가 꾸준히 노력을 해준다면 이 사드의 야만적인 배치는 일단 중단시키고, 그러면서 도로 가져갈 수 있게 한국 대통령이 미국하고 당당히 재협상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상황까지 가는 게 바로 박근혜가 쌓아온 안보적폐, 안보농단을 갖다가 우리가 정상화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동안에 그 8,000명에 달하는 그 많은 경찰 속에서 마음속에 트라우마를 갖게 됐습니다만은, 그 트라우마는 치유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삶의 에너지로 오히려 바뀔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그 선두에서 바로 이 원불교, 종교가 계십니다. 저는 종교의 그 가치와 위대한 힘은 바로 이 트라우마 속에서 서로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일깨워 주신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불교를 사드 문제 때문에 계속 드나들면서 교정 원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한 권의 책, 소태산 평전, 그 책을 서울가면서 읽으면서 얼마나 그때 받은 위로가 컸는지, 항상 정치라는 사막에 있을 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전들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책 한 권에서 주신 아주 맑고 투명하고 빛나는 위로의 힘, 이야기의 힘에 대해서는 제가 원불교에 정말 깊이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재난 속에서 사무여한, 무언가 그 죽어도 정말 여한이 없도록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국가의 폭력으로부터 비롯된 재난과도 같은 우리의 마음이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동력으로 바뀔 수 있고, 그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이제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세계, 또 새로운 행복을 줄 수 있는 힘을 창출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자산을 믿고 국회에서 이 사드 문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차기 정부를 향해서 계속 지켜내고 외치고 할 겁니다.